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박초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네. 영유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어린이 중에서도 영유아들 생각보다 어린 아기들이죠. 네. 근데 생후 4개월 아이의 귀를 트여준다면서 영어 전집을 사는가 하면 4살짜리 아이를 책걸상에 앉혀서 영어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학원. 이 학원도 대기줄이 지금 100번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네요. 아니 4개월 이면 너무 어린 나이여서 공부랑은 연관짓기가 쉽지 않은데 직접 찾아가 보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 학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네. 이곳은 영어책 전집을 산 아이에 한해서 일정 수업료를 받고 영어 강습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네, 네. 이곳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갓 2돌 넘은 25개월 된 아이라고 하네요. 이 학원에서는 무려 4개월 된 아이도 귀를 먼저 트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를 먼저 트여야 네. 나중에 말도 잘할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잘 공부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로 꼬이면서 이제 영어 전집을 산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의 불안감을 좀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댓 살 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영어를 공부하러 오더라고요. 학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실게요. 네. 어머님들이 자꾸 친구 소개할 때 4개월, 10개월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오시는 게 하려면 빨리 해. 왜냐면 어차피 뻥 뽑는 거잖아요. 오늘 어머님이 3살 때 시작하시면 5년 볼 건데 아기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7년, 8년을 저랑 만나거든요. 그러면 한 1, 2년은 노출, 리스닝. 한국말도 2돌 될 때까지는 리스닝만 하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피킹 발화하는 시간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리딩 들어가고 라이팅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4개월 된 아이한테 어떻게 영어책으로 교육을 해요? 걔네들 누워있을 텐데. 사실 뭐 4개월 된 아이한테는 뭐 수업을 하지는 않는데요. 이 문제가 이 비싼 영어 전집을 팔면서 네. 이게 4개월부터 해야 나중에 학습에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개월 아이 옆에서 전집에 포함된 CD 음악을 계속 틀어줘라. 영어로 책을 계속 읽어줘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요. 그러면 영어가 귀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하게 영어 발화가 되고 뭐 대학도 잘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집을 이제 판매한다? 네, 네. 아니, 그 무조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뭐 스텝별로 종류별로 전집을 판매한 뒤에 수업까지 듣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싼 패키지가 312만 원이었고 제일 비싼 패키지가 731만 원이에요. 4개월짜리가 쓰는 게? 네. 수업료는 한 달에 또 10만 원 초반대로 따로 내야 되고요. 네. 제가 영어를 일찍 시작하게 되면 한국어 습득이 방해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이 관계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어머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영어 노출을 한국말 노출만큼 못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영어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셔도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살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흘려듣기를 많이 해도 3-4시간.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방해가 되려면 50%해야 돼요.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귀를 트이면 뭐 다른 외국어들의 들이 잘 들린다. 이런 거는 뭐 학문적으로도 있죠. 학문적으로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4개월, 10개월, 그것도 아주 고가의 전집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예 귀 트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시켜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저도 참 놀랐는데 강남 압구정의 한 유명 어학원에 전화해봤어요. 네. 3세 수업부터 있다고 해서 문의를 하니까 이미 대기가 100명이 넘어갔다. 순번 올리시는 게 의미가 없다. 내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실게요. 되게 100번 되어서 사실상 지금 대기 있는 분들한테도 전화 오면은 더 이상 입학 어렵다고 안내 드리거든요. 이제 책상이랑 의자에서 생활을 하고요. 4세가 되면요. 예, 그다음에 교재 사용하고 3세 때는 교재를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4세만 되면은 이제 교재 사용하고 교재도 거의 10권 정도 돼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지금 교재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지금 3세, 4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책걸상에 앉아서. 걔네들은 그 아이들은 한국어로도 잘 모를 텐데.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만 봐도 요즘 사교육이 지금 굉장히 저연령까지 내려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뇌가 말랑말랑할 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부모로서는 정말 돈을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듣기 좋은 말이죠. 목동의 한 수학학원은 21개월부터 데리고 와라. 수업이 가능하다. 수학 교구를 이용해서 개념을 자연스럽게 가르친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박철원 기자, 사실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런 아주 저연령, 영유아 사교육이 더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기관 이용률이 약간 주춤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사가 방문하는 형식의 1:1 사교육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1:1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코로나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한 방문 미술 업체는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다. 은근한 마케팅 포인트로 또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도 아주 저연령 대상입니까? 그렇죠. 네, 생후 6개월부터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대기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 관계자 말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서울은 6개월 이상 대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6개월부터 접수가 가능해요. 아이들 신체 발달, 오감 발달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아이들 미술 재료, 식재료, 생태 재료 등을 이용한 퍼포먼스 놀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기관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가르치는 네네. 이른바 엄마표 사교육이라는 말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하지만 교재를 이용하거나 뭐 엄마가 제시하는 것들을 아이가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사교육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들 신기해하세요. 신기해하시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까지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지금 깜짝 놀라고 계세요. 물론 뭐 초등학생 사교육에 비하면 좀 적은 숫자긴 하지만 단기간에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예요. 2009년에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서울에 66개, 전국으로는 181개였는데 10년 뒤에 서울에 몇 개가 됐는지 아세요? 몇 개입니까? 288개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늘었겠고요.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또 특별한 것이 아님을 제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제가 비밀번호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그 영유아 엄마들이 모여서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영유아 때부터 그렇게 막 커뮤니티 같이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 주고받아요? 네, 한 1,500명 정도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연령대가 4에서 6세였고요. 한 학부모는 뭐 6세의 학원 스케줄 좀 봐주세요라면서 뭐 발레, 피아노, 수영, 수학, 과학, 놀이터 시간까지 놀이터 시간도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는 이 시간표를 올리면서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또 36개월 아이인데 학습이 가능할까요? 연필을 잘 잡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묻기도 했거든요. 참 저런 대화들이니까 하루 종일 채팅방에서 못 간다는 거죠. 영유아들이 너무 힘들겠어요. 이제는 뭐 중고등생이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들도 너무 힘들겠는데 우리 아이들 괜찮은 겁니까 이래도? 안쓰럽죠. 사실 전문가들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0세에서 7세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의 기간이 감정과 인성과 사고력, 창의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자라나는 시기인데 주입식 학습을 하면 이 부분이 잘 자라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노규식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말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틱이 생기는 친구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불안해져서 기관에 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요. 좀 극단적인 예였지만 이제 너무 영어 교육을 중시하는 나머지 집에서도 그래서 영어만 쓰고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초등학교 막상 가서는 친구를 못 사귀게 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어려운 거 머리 쓰는 거 너무 싫어하는 아이. 그래서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영상 이런 데만 자꾸 탐닉하게 되는. 이거 진짜 새겨들어야 될 얘기예요. 멀리 보셔야죠. 인생 얼마나 살 건데요. 멀리 보셔야죠. 이렇게 초조기 교육.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을 더 충족시켜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초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것 외에 이제 영유아 사교육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사교육은요, 특히 영유아는 학습이 아닙니다. 놀입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럼 엄마들은 놀이니까 괜찮겠지. 이거는 뭐 그렇게 애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그 2019년에 우리 교육당국에서 누리과정을 개정하면서 영유아의 놀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뭐 놀이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돼야 되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도 추가적인 사교육이 이제 아이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이 놀이의 개념을 사교육 시장이 또다시 오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영어나 수학, 뭐 요새 많이들 하는 뭐 코딩 사교육 이런 것들을 놀이식으로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양신영 연구원의 말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놀이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성, 자발성, 창의성 이것들이 빠지면은 그거는 진짜 놀이가 아니라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놀이의 진짜 놀이는 사실 빠진 상태의 가짜 놀이들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놀이라는 것은 교수자의 의도성이 가미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때만 생각해 보면은 조약돌 몇 개 가지고도 하루 종일 놀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진짜 놀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주도적인 놀이.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정말 놀이는 아이의 주도성, 자발성이 보장이 돼야 놀입니다. 네. 놀이식 교육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실은 경쟁 사회에서 부모님들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죠. 네. 모국어도 익히기 전인 4개월 된 아이에게 영어를 주입시킨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어요. 아동인권법이라는 것이 공약에 있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 정도까지는 아이들을 어떤 학습을 위한 사교육에서는 좀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네. 심층 취재팀 박초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